자,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주요 뉴스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지금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밤, 시간은 모르겠어요. 내일 밤중에 이르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관에서 열리고요. 담당 법관은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정경심 교수는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조금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사실 그동안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사진 등으로만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 오전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출하는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죠.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증거인멸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오늘 영장 영장 심사했는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장심사 일정이 공지가 됐는데요. 그 담당 판사가 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었잖아요. 왜냐하면 50% 확률이었거든요. 명재권 아니면 송경호 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컴퓨터 추첨 결과 송경호 부장판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송경호 부장판사가 내일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릴 것 같고요. 지금 빨간색 원안에 등장해 있는 인물,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7차례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때마다 많은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고 이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포착하려 애썼지만 정 교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오전 9시경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외출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글쎄요, 김 교수님,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도요, 정경심 교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급하게 찍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화면이 찍혔는데 예. 어쨌든 처음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이 관련 그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처음 얼굴이 좀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동영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 일단은 아직은 제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좀 건강은 그렇게 크게 일상생활에 불과할 정도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제 구속영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른바 조국 사건은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요. 영장이 청구되든 영장이 또 기각이 되든 아니면 영장이 발부가 되든 간에 문제는 이 몇 달 동안 끌고 왔던 조국 사태라는 것이 이제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일단 그 시즌 1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정경심 교수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11가지의 혐의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되면 유무죄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공소장이 제기가 되고 공소사실에 따라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의 그 범죄 혐의들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민들의 이제 그야말로 검찰 수사 결과가 손에 쥘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처럼 검찰이 굉장히 요란스럽겠지만 별게 없는 것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픽 좀 주세요.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영장심사도 비공개로 출석해서 영장심사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장심사 일정 비공개 그리고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근데 영장심사 일정은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가 아니라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저 노란색 글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포토라인에 과연 정경심 교수가 원칙대로 서서 들어갈지 아니면 포토라인 없애고 빨간색 박스처럼 정경심 교수가 판사들 이용하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조용히 들어갈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장 소장님, 판사 이용 통로나 이런 데로 만약에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 그 논란도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예. 또 하나의 특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무슨 강조하셨던 인권 문제로 봐야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우리가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내일 어떠한 형식으로 출두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당초에는 그 법원에서 원칙과 관례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오전부터 이게 좀 얼굴 공개하는 것, 공개 소환하는 것 너무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원칙대로 관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7차례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모두 다 비공개 출석이었고 이 지하주차장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영장심사마저도 만약에 정경심 교수만 뭔가 판사들이 이용하는 통로나 이런 것들을 출입을 했을 때는 글쎄요. 검찰 개혁도 좋지만 왜 이런 검찰 개혁의 첫 수혜자가 정경심이어야만 합니까?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논란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어쨌든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이 지금 검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제기가 됐고 또 그런 이슈가 제기되자 검찰 스스로도 기존의 수사관행들을 좀 바꾸겠다. 라는 지금 이제 개혁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이 관할하죠.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 이슈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이게 이제 검찰 그 수사 과정의 일부라는 면에서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도 그런 점을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또 법원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존 관행을 바꿔서 예. 새로운 관행을 적용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정치적인 논란은 따르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렇게 이제 인권 보호와 관련된 피의자 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첫 수혜자가 됩니다. 아하. 그게 이제 왜 입원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논란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은 뭐 그 어제 이제 국감 때도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다 공개 소환 그런 어떤 예외나 예우 없이 다 공개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보다 더한 예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기준이 잘못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차제에 이게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검찰의 그런 그 수사 관행의 개선은 필요하고 예. 그 첫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가 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논란이 나온다면. 예. 자, 어제 김민지 기자 법무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죠. 예. 국감에서도 이 뭔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좀 공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전직 대통령을 열거하면서 이런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특혜가 뭔가 정경심 교수에게만 제공되는 것 아니냐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 과정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심야조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1시간 조사했어요. 심야조사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심야조사로 가요. 자, 이명박 대통령 또 그게 21시간씩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밤새가지고. 70대 중반이에요. 정경심 씨는 몇 살이죠? 전직 대통령 예우보다 정경심 씨 예우가 더 높아야 되나요? 저렇게 탈탈 털기 수사해놓고 지금 와서 4종 세트가 적폐라고요? 왜 그 특혜를 정경심이 특혜 1호가 돼야 됩니까? 네, 장제원 의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사 카메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다 포착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비교적 최근 사례죠.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법원에 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게 그동안에 이제 검찰 소환도 7차, 8차례나 계속 비공개 소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야기하는 포토라인의 공개 소환하는 게 이게 범죄자라서 낙인 찍기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
포토라인의 유래를 보면요. 이게 본래 낙인찍기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의 유래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공인이기 때문에 예. 공인으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입장이다. 나는 억울하다.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지나친 취재 경쟁 때문에 본래 유리했던 게 그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다치기도 한 적이 이 유리의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 취재로부터 그 혐의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고위공직자나 그 사회적 공인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저는 왜 정경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피하면서 이른바 비공개 소환뿐만 아니라 특혜 소환을 받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포토라인 폐지를 우리가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 영장 실시 시사하는데 판사들이 다니는 통로로 정경심 피의자가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들은 법복 있고 정말 항상 그 근엄한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장 가보시면 알지만 판사가 들어올 때는 다 일동 기립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판사가 다니는 전용 통로로 왜 정경심 씨가 가야 됩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 아까 박근혜 대통령 나왔고 전직 대법원장도 똑같이 양승태. 했듯이 예.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 무슨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지금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정경심 씨의 지금 억울한 점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니까 예. 내일이라도 꼭 와서 정정당당하게 저 포토라인 앞에서 좀 서서 말씀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지만 국민들 앞에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1가지 혐의를 적시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김민지 기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일단 변호인단 측은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1가지를 적시하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중에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입시 문제라든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렇게 3가지 분류가 있는데 먼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인데 재판을 통해 해명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정경심 교수를 동일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잘못을 더 씌우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 증거인멸을 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이었는데 이것들을 증거인멸로 오해받고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정경심 변호인단은 검찰이 오해했다.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판단은 이제 곧 내려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정적인 아마 그 판단의 기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최근에 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검찰이 오케이 좋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재료를 제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출신 검사 등을 통해서 검증 절차를 면밀히 진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앓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검찰이 판단할 때는 수감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영장을 쳤다는 거고요. 또 하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것 같은데 장 소장님, 네. 검찰의 판단은 지금 정경심 교수의 모습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거죠? 검찰은 한마디로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물론 정경심 교수 측에서 CT, MRI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다 제출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진단서에도 관련 병원과 의사명은 다 지우고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경심 교수가 나는 이 구속 조사를 받을 만큼 되게 건강이 안 좋다. 그런 것에 대한 증빙이 될지 그것은 내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텐데 예. 검찰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송경호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자, 검찰의 주장은 이렇고 정경심 쪽의 주장은 이런데 난 이렇게 판단한다. 이제 송경호 판사의 그 결정과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다음 그래픽 좀 주세요. 그렇다면 그 검찰도 굉장히 고심 끝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좀 구속을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 관계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이 정경심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구속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구속되겠어요? 혐의가 지금 사문서 위조까지 하면 12개인데. 또 이번에도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구속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따라서 정경심은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그 법원만이 아는 예. 결론이기 물론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신구속 절차라는 것은 수사의 수단이거든요. 예. 즉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놓고 더 수사를 할 필요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없앤 채로 이것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 수사를 착수한 지 55일이나 지났습니다. 55일. 그 예. 과정에서 7차례 소환이 있었고요. 또 한 70여 군데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증거인멸과 이제 도주의 우려라는 또 다른 기준에서 봐야 하지만 구속해서 수사를 더할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희석됐다. 그러면서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인데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전제하고 7차례 검찰 나왔으니까요. 네. 예. 증거인멸 같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상당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이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이 법원에 있고 네. 또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협박이나 회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때문에 그 구속을 하는 그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오천 조카가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제 뭐 협박 회유를 통해서 그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면에서 예. 저는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제 판단은 법원이 할 겁니다. 예. 박 의원님은 어쨌든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영장 기각 가능성을 좀 점치셨고요. 혹시 뭐 다른 예.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예.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 발부될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이제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기준이 몇 개 있잖아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구체적으로 범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검찰이 조목조목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뭐 자신 있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죄 중대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한 범죄다. 이걸 보면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오촌 조카는 똑같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횡령죄가 있습니다. 예. 그것과 똑같은 공범으로 지금 정교신 교수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중한 범죄를 쥐었다는 이유로 그 오촌 조카는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을 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네.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왜냐하면 높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을 쳤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미 수사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조사할 게 다 끝나서 인신구속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는 또 다른 면에서는 그동안의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혐의나 그다음에 그 공범들과의 입을 맞춘 거라든지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계속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일단 신변을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속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 소장님? 예. 구속 여부는 내일 뭐 판사께서 결정하시면 송경호 판사가 텐데 판단하겠죠. 예.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사법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제가 봤을 땐 예. 여러 가지 저런 중대한 범죄가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특혜와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우려됩니까? 오늘 이제 그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이름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뭐 문자, 휴대폰을 보낸다든지 주 앞에서 뭐 어떤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발부하지 마라. 이런 양쪽에서 여러 가지 유무용의 압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로지 법과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저 판사가 예. 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부담을 않을까. 느끼고 뭐 이렇게 네, 하시는 그런 걱정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